자, 일단 오늘은 2차 곡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요. 2차 곡선의 대표형은 우리가 이미 아는 2차 함수 그리고 원이에요. 2차 함수랑 원을 이미 우리가 다루었어. 근데 이 둘 다 우리가 2차 곡선이라고 말을 한대. 왜? 말 그대로 2차식이 있는 곡선이라서 그래요. 2차 함수 어떤 형태죠? 이렇게 돼 있고 맞죠? 원은 어떤 형태죠? 요 형태잖아. 이렇게 2차식이 들어있는 형태. 그러면서 곡선을 띄고 있다? 전부 다 2차 곡선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배울 곡선은 세 가지만 추가하자. 첫 번째가 포물선. 두 번째는 타원. 세 번째는 쌍곡선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2차 함수를 풀 때는 그냥 공식처럼 축 기준으로 대칭성 기준으로 문제를 풀었단 말이야. 그쵸? 그런데 여기서 다루는 포물선도 이거랑 비슷할 거 아니야. 근데 얘를 조금 다르게 접근하려고요. 우리가 공통 수학 2 첫 번째 단원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나? 도형의 방정식이죠. 2차 곡선은 도형의 방정식의 심화판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럼 도형의 방정식에서 내가 강조했던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얘네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방정식꼴이라고 인식을 하니 식으로 적용하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풀이를 짧게 하려면 최대한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물선, 타원, 쌍곡선이라고 이름 붙인 애들 이렇게 이름을 붙인 만큼 도형적 차원에서 문제를 봐주는 게 중요하다. 웬만하면 이걸 도형의 정의에 입각해서 도형의 성질에 입각해서 풀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안 될 때 비로소 방정식처럼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좋아요. 최대한 도형으로 접근하자. 자, 오늘은 먼저 포물선부터 이야기를 하려고 해볼게요. 포물선은 다음과 같이 생긴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조금 다르죠? X축과 Y축에 대해서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형태야. 이상하지? 왜냐면 우리가 흔히 아는 2차 함수는, 그러니까 함수는 X 하나에 Y가 하나 연결되어 있어야 되잖아? 얘는 X 하나에 Y가 두 개 연결되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함수라고 하지 못하고 여전히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도형의 방정식의 심화 버전이라고 했어요. 도형의 방정식인데 이 식의 기본 형태는 Y는 X제곱이랑 비슷하게 생겼잖아. 그치? 그럼 이거는 어떻게 쓰지? 고민을 하는데 X는 Y제곱 이렇게 쓰는 걸 기본으로 삼아요. 근데 조금 더 특이한 건 뭐냐면 교재에서 처음에 나와 있지만 얘를 이렇게 쓰기보다 어쨌든 X가 오른쪽에 있는 걸 좋아하긴 하니까 Y제곱은 X 이렇게 쓰면서 이상한 표현 하나가 추가됩니다. Y제곱은 4px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이렇게 표현하냐? 포물선이 대체 뭐길래? 포물선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떤 선이 있어서 그리고 어떤 점이 있어서 이 점과 선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준선과 초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이렇게 일컬어요. 정리합니다. 이걸 정리라고 하면 안 되겠죠. 정의예요. 이게 정입니다. 포물선은 어떤 점을 잡든지 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직선이에요. 직선이다 보니까 그냥 가로선 그리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길이가 동일하다. 어떤 점을 잡더라도 그래요.
그래서 여기만 하더라도 여기도 어때요? 여기랑 여기랑 당연히 같죠. 여기는 p, 0이라고 돼 있고 0, 마이너스 p, 0일 거 아니야. 그치? 여기도 길이 같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같고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같다. 그런 애들만 모아놓은 걸 우리가 포물선이라고 하고, 그걸 우리가 정리해봤더니 이렇게 써지더라 라는 거예요. 오케이?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예시를 들어보자. 여기 있는 어떤 P라는 애가 X, Y일 때 이 P에서부터 저기 X는 마이너스 P까지 거리, 그럼 X 플러스 P죠. 맞아요? 왜냐면 그냥 가로선이니까.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P, 0까지 거리죠. 그럼 X 마이너스 P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의 루트 취한 거죠. 내가 원하는 건 이 둘이 같길 바라. 그치? 그래서 얘랑 얘를 같다고 비교해야 되니까 둘 다 뭐 해줘서 정리를 해요? 제곱을 한다고. P제곱 더하기 Y제곱. P제곱 X제곱 P제곱 X제곱하고 얘 넘기면 정확하게 저 형태 등장하죠. 이렇게 된다. 원이라는 게 어떤 정의였죠? 원의 정의 기억나? 중심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야. 그치? 그래서 A, B부터 X, Y까지 거리가 R이다 라고 하는 게 X-A제곱, Y-B제곱, 날제곱이었단 말이야. 그것도 정의에서 파생된 식이죠. 얘도 마찬가지야. 정의에서 파생된 식이고, 정의가 특이하게도 이 준선과 초점이라는 표현은 뭔가 일상어로서도 종종 사용하던 거죠. 포물선의 초점을 기준으로 이 두 곳 간의 간격이, 거리가 같은 애들의 모임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이거 물론 교재에서는 집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뭐 크게 상관은 없을 거다. 식은 이렇게 된 거죠. 오케이?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어쨌든 2차 함수 우리가 처음 배울 때 걔 이름이 뭐였어? 걔도 포물선이었거든? 그러면은 그럼 걔도 저렇게 쓸 수 있냐는 거야. 있어요. 걔도 쓸 수 있어요. 그럼 걔는 어떻게 쓰냐? 우리가 원래 2차 함수를 쓰는 방법이 뭐였어요? y는 x제곱이었지. 맞아? 그럼 얘를 뭐라고 쓴다면? x제곱은 y라고 쓴다면 동일하게 포물선처럼 되는 거야. 근데 얘와 얘의 차이는 뭐야? 얘는 이 초점이라는 걸 표현해주기 위해서 4p라는 걸 가져왔잖아. 그래서 얘도 4p라는 걸 가져와서 0,p를 기준으로, 또 얘는 또 준선이 누구야? y는 마이너스 p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포물선이 x제곱은 4py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다루는 y는 x제곱이라는 애는 뭐였겠어? 사실 뭐가 숨겨져 있는 거야? 4p가 숨겨져 있는 거잖아. 그럼 p가 얼마였겠어? 4분의 1이었던 거야. 그래서 0,4분의 1을 초점으로 한 곡선이 y는 x제곱. 우리가 여태까지 맨날 다루던 애는 그런 애였어. 그래서 내가 만약 여기다가 가로선을 그려서 4분의 1인 애를 찾잖아? 그러면은 y는 4분의 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여기도 2분의 1이죠? 같죠? 되게 특이하죠? 이렇게 같게 됩니다. 무조건.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거를 새로운 규칙 속에 빠뜨려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가 이런 식으로 된다. 항상 같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y제곱은 4px 또는 x제곱은 4py라고 말을 하면 초점 p, 0이냐, 초점이 0,p냐에 따라서 그래프 양상이 달라지고, 그래서 출발점이 여기로 하며 우리가 초점은 보통 f라고 점을 씁니다. 그렇게 정의가 돼요. 그럼 당연히 얘를 우리가 적당히 평행 이동할 수 있겠죠? 맞아요. 평행 이동은 꼭지점을 기준으로 봐주면 돼요. 얘는 여전히 이름이 꼭지점입니다. 얘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하면 y-n의 제곱은 4p의 x-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주의할 건 우리가 항상 셋을, 이 세 개를 세트로 들고 다녀야 돼요.
초점, 그러니까 꼭지점이 먼저 0,0에서 m,n으로 이동했죠? 맞아? 그럼 초점은 어디로 이동해요? p 플러스 m,n으로 이동하고 준선은 어디로 이동해요? 준선은 x는 마이너스 p 더하기 m, 즉 y축 방향으로의 평행 이동에는 영향을 안 받아요. 애초에 직선이니까 얘는 좌우로 이동한 것만 영향을 받고 위아래로 이동한 거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해서 얘까지 세트로 같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기억해 줘야 됩니다. 자, 관련된 문제 한번 소개해 보죠. 43번부터 한번 볼게요. 초점이 마이너스 3,0이에요. 준선이 x는 3이래요. 그림을 초점이 여기에 있네. 그리고 준선이 어디에 있어요? 준선이 여기에 있죠. 그러면 우리가 초점이 p일 때 이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초점이 p,0인데 이 p가 마3이니까 식이 어떻게 써져요? y제곱은 마이너스 12x. 그리고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얘의 꼭지점을 A라고 했대요. 그리고 초점을 F를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이 만나는 점을 BC라고 할 때 ABC의 넓이를 구해달랍니다. 어쨌든 얘는 X좌표가 얼마야? 마3이잖아. 그쵸? 마3 대입하면 36이죠? 그럼 Y가 되는 거 누구누구? 6이랑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너무 당연하게도 우리가 정의를 쓴다면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이미 얼마야? 여기 마3부터니까 길이 얼마야? 6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얼마야? 6. 여기도 6. 이렇게 됐겠죠.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밑변 12, 높이 2분의 1 하면은 18.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을 안 구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그러면 좀 더 깔끔하게 볼까요? 여기 초점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3이라는 초점을 기준으로 가로선을 그렸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어때야 돼? x는 3까지 길이가 같잖아. 근데 마3부터 3이니까 6이라고. 그럼 여기도 6이고 6이고 6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12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됐다. 좌표가 안 나와 있어도 그러니까 식을 안 쓰더라도 대답을 할 수는 있다. 두 번째 48번. 평행이동을 했어요. y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6y 더하기 13은요. 우리가 이런 형태의 그쵸? 흔히 말하는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치? 표준형으로 바꿔달라.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얘랑 얘를 먼저 뭐 해야 돼요? 묶어야겠지. y 더하기 3의 제곱. 그럼 이게 9까지가 여기에 편입되니까 4x 빼기 4가 돼요. 맞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 4로 묶었다고 보는 거예요. 4로 묶었다고 보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얘는 누가 이동한 거야? y제곱은 4x에서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3만큼 이동해서 마3, x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평행이동은 마이너스를 대입한 거니까, 그쵸?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이게 4x라는 건 y제곱은 4px가 기본이잖아, 그치? 그럼 초점이 원래 어디였던 거야? 그쵸? 초점이 1,0이었는데 걔도 같이 이동했다 했지. 그러니까 얘의 초점은 어떻게 돼요? 2, 마3으로 변모했고 준선도 1,0이었으니까 준선이 x는 뭐야? 마이너스 1이죠. 걔도 같이 이동해서 x는 0이 되었다라고 세트로 기억을 해줄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일단 초점만 잡고 뭐 준선 안 해도 됐네요. 이 문제에선.
자, 두 번째.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4y 더하기 a는 0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건 누굴 기준으로 잡아요? 얘를 기준으로 잡아야겠지? 제곱이 있으니까, 그쵸? 그럼 x 더하기 2의 제곱은 4y 마이너스 a 더하기 4 이렇게 써지는데 얘는 지금 초점이 얼마래? 얘의 초점이랑 얘의 초점이 원점 대칭이래. 그럼 얘의 초점은 누구야? 프라임이라고 쓸게요. 원점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2,3이잖아. 그치? 근데 얘는 원래 초점이 누구였어? 원래 초점이 누구였어? y잖아. 맞지? 지금 x제곱은 y잖아. x제곱은 4py라고. 얘는 0,1이었던 애야. 그쵸? 0,1이었던 애가 지금 요 길로 바뀐 거잖아. 그치? 맞아요.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2만큼 이동한 거지.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4의 y-2라고 써줘야 되는 거죠. 즉 a가 얼마? 12.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형태가 뭐였냐? 얘는 아마 x제곱은 4y였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얘가 된 건데 문제는 얘를 4로 묶었을 때 어떻게 될지가 몰라. a가 얼마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근데 초점을 알려줬잖아? 그럼 초점이 원래 초점에서 얼만큼 이동했는지를 추적해서 이 형태가 이렇게 변형됐을 거라고 추측한다면 우리가 a가 얼마라는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느낌이 좀 색다르죠? 앞에서 우리가 다른 문제 풀던 거랑. 다시 한번 볼게요. y제곱은 4px라고 하는 형태는 p, 0을 초점으로 x는 마이너스 p를 준선으로 하는 애고 얘를 우리가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하면 x는 마이너스 p 더하기 m과 얘가 m, n으로 이동하며 p 플러스 m, n 이렇게 이동한다는 거죠. 그리고 식 자체는 y-n의 제곱은 4p x-m 이렇게. 똑같이 x제곱은 4py라고 돼 있다면 걔의 그래프는 x축과 y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겠죠. x는 마이너스 p, p, 0,p y죠 이거. y는 마이너스 p. 이것도 마찬가지로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한다면 그 이동한 형태가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얘는 y는 마이너스 p 플러스 n y축 방향으로만 평행이동이 유의미하고 y는 다시 형태가 x-m의 제곱 더하기 는 4p y-n 이렇게 되면 꼭지점이 m, n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초점은 뭐가 돼요? m, n 플러스 p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길이는 p고요. 여기 길이도 p예요. 예직선상에 있어요. 길이 p고요. 길이 p예요. 예직선상에 있어요. 항상 거리는 같아야 됩니다. 초점까지의 거리는. 그냥 쥐꼬리만큼 나오고서는 지금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54번. 그림이 다음과 같이 그려져 있어요. y제곱은 4px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여기 초점 P, 0이겠죠,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내가 첫 번째 Q라는 애를 잡았대요. OP, 0를 거기에서 가로선을 그렸어요. 그럼 얘는 당연히 OP, 죠 맞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OP잖아, 그치? 여기는 Y는 어떻게 돼요? 루트 20P가 되겠죠. 응? 루트 20P. 네, 맞죠?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여기 수선의 발 내린 여기 D가 있고요. 여기 B. 그리고 얘랑 얘의 중점이래요. 그럼 누구야, 당연하게도? 3P, 0이 되겠죠. 거기에서 세로선을 그렸을 때, 그럼 여기는 지금 여기에다 3P 넣은 거잖아? 12P제곱이죠. 루트 12P. 물론 2루트 3P, 2루트 5P라고 써도 돼요. 근데 그냥 쓸게요. 3P, 루트 12P. 이렇게 써졌습니다. 거기에서 또 가로선을 그렸어요. 얘를 C라고 말을 했죠. 자, 근데 문제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ACOF 여기까지의 길이가, 둘레의 길이가 여기까지의 둘레의 길이가 16 더하기 4루트 3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뭔 말이지? 어차피 여기에 준선 누가 있어요? 마이너스 P가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길이랑 같거든? 그쵸? 맞아? 여기 길이는 당연히 얼마야? P지. 근데 여기 길이 얼마야? 얘랑 얘 더한 게 여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랑 요거 두 개 더한 게 같다고. 맞아요? 그리고 얘랑 같아요. 정이잖아. 그치? 근데 여기 길이 얼마라고 써있어? 3P부터 마이너스 P까지니까 4P. 여기 길이 얼마야? 4P.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트 12P. 걔가 16 더하기 4루트 3이에요. 그래서 P가 얼마예요? 2. 간단하죠? 근데 P2 구하라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또 뭐 구하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BDOF 구해달래요. BDOF. 자, BDOF 어딘지 볼게요. B, D, O, F 여기야. 동일하죠? 여기서 나왔던 아이디어인데 이 4P가 의미하는 것은 지금 OF 더하기 AC였단 말이야. 그치? OF 더하기 AC가 어차피 4P가 된다고. 여기랑 똑같아서. 그리고 얘는 뭐예요? 그냥 AF죠. 이 둘이 어차피 동일하다고. 그것처럼 내가 찾는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것도 이 빨간색도 이 둘 더한 게 어차피 뭐야? 여기랑 동일하고 걔랑 얘랑 같잖아. 그러니까 지금 뭐 순서로 이야기하면은 BD 더하기 OF 순서가 좀 이상하다고 느껴도 BF 더하기 DO에 대해서 이 둘 더한 거는 그냥 6P로 퉁쳐진다는 거죠. 얘도 그냥 바로 6P가 되고 얘는 뭐야? DO는 루트 20P, 2 루트 5P가 되는 거죠. 그럼 P가 2라 했으니까 24 더하기 10 루트 5로 계산이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점과 점 간의 거리 그딴 거 안 써요. 이해 가요? 이 4루트 5죠? 미안합니다. 더하기 잘못했네요. 곱하기 잘못했네요. 정의를 이용한다는 개념이에요. 정의. 알았죠? 정의를 이용한다. 식으로 써도 괜찮아. 근데 아마 그럼 조금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문제에 따라. 그러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림 잘 봐달라. 그런 주제입니다. 그림 잘 봐달라.
59번도 한번 볼게요. X축과 Y축이 존재하는 함수예요. 여기에 꼭지점이 5인 어떤 포물선이 있대요. 식을 안 알려줬죠. F라는 게 있고 여기에 L이라는 게 뭐라고 알려줬냐면 준선이 있대요. 준선 L. 여기랑 여기는 거리가 같겠네. 그런 것까지 알 수 있죠. 그때 문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를 지나면서 여기에 각도가 60도가 되도록 하는 선을 그려서 여기를 B, 여기를 A, 여기가 60도, 그리고 여기가 H, 그리고 여기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리네를 K 이렇게 붙였으며 여기가 O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AB의 길이가 얼마? 16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뭔 말이냐면 지금 여기 길이 있죠. 여기 길이가 뭐다? 얘랑 같다는 거고요. 포물선 정이니까. 여기 길이가 얼마다? 여기랑 같다라는 정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BK 길이, 여기 길이 구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를 내가 적당히 AA라고 하고 여기 적당히 BB라고 한다면 여기서 선을 이렇게 슝 그렸을 때 여기가 어떻게 돼요? 당연하게도 우리가 뭔 생각을 해? 2대1 대 루트 3을 생각하겠죠. 여기는 얼마예요? B에서 A 뺐잖아. 그치? B-A예요. B-A의 2배가 얼마야? B 플러스 A죠. 그리고 그게 16인 거예요. 그럼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B는 3A가 뜨고요. 그래서 B 3A 뜨면 A는 4, B는 12. 문제에서 원하는 거 A 아니야? 4. 이렇게 구하면 돼요. 정의. 60도 뜨면 원래 2대1 대 루트 3을 잘 써먹죠. 이렇게 해주면 된다. 정의를 쓴다. 정의. 계속 정의만 쓰는 거예요. 포물선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하죠. 첫 번째 수단은 다 할라 했네, 생각해보니까. 첫 번째 수단이 좀 많나? 네. 자, 이어서 62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문제에서 0,3이라는 애가 있고요. 그리고 4,6이라는 애가 있대요. 4,6?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y는 12분의 1 x제곱. 되게 완만하지? 그쵸? 이렇게 완만해 보여요. 근데 얘가 의미하는 게 사실은 이거야. 이렇게 쓰는 게 익숙해져야 된다고. 기하에서.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4py잖아. 그치? 4py라고. p가 얼마인 거야? 얘 초점이네. 초점을 말했네. 초점을 숨겨놨네. 실제로 x에다가 4 대입하면 이게 12분의 16이라서 이거보다 한참 아래에 있죠. 맞죠? 그래서 여기 위에다 그린 거예요. 위쪽에.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적당히 p라는 걸 잡아서 삼각형 요렇게 계산했을 때 이거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이래요.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 선분 더하기 선분 더하기 선분을 우리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A라고 써 있으니까
AP 더하기 BP 더하기 CP, AP. 이거의 최소를 구해달래. 물론 AB는 이미 알아. 4, 3이니까 5잖아요. 그쵸? 이거는 우리가 직접 구할 수 있는데, 그럼 이거의 최소를 어떻게 구해? 얘랑 얘를 우리가 더할 수가 있나? 루트 더하기 루트인데? 맞아요. 직선 만들기예요. 그걸 우리가 공통 수학 2에서 이야기했죠. 선분 길이, 제곱 더하기 제곱의 합의 최소라고 한다면 그건 표준형으로 바꾼 2차 함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직선 더하기, 선분 더하기 선분은 직제를 못하고 우리가 직선 만들기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지. 야, 근데 이게 어떻게 직선이 돼? 야, 직선이 어떻게 돼, 이게? 말이 돼? 직선이 어떻게 돼? 대칭? 어디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 누구? 준선. 내 기준으로. 준선 너무 위에 그렸나? 그러면 너무 내가 좀 뭉뚱하게 그려서 그런가 봐. 자, 보세요. 여기랑 같죠. 그러니까 PF 더하기 BP는 다시 A라고 쓰자. AP 더하기 BP는 사실 얘 더하기 얘야. 얘 더하기 얘라고. 그럼 P가 만약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되는 거야. 야, 주황색이 짧아, 빨간색이 짧아? 주황색이 짧죠. 그럼 P가 여기 있을 때 AP 더하기 BP가 최소가 되겠다. 그리고 여기 길이는 얼마예요? 얘부터 얘까지니까 9, 5, 1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 AP라는 걸 뭐로 바꿔야 된다? P부터 준선까지의 거리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준선까지 거리는 어차피 세로선이니까 세로선을 그어서 바꿔주면 된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한 번 더 쓰는 게 이제 유형 7에 해당하는 건데, 그 전에 65번부터 보죠.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건 공통수학에서는 우리가 좀 지향했던 주제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이게 도형의 방정식의 일환이라서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학교 시험에도 냈던 학교도 있고, 근데 냈던 학교들은 다 교과서에 있던 거라서 나온 거긴 한데, x제곱은 16y 위에 p라는 애가 있습니다. 이 p와 포물선의 초점 f. 초점은 지금 뭐예요? 얘가 x제곱은 4py잖아? 그래서 얼마? 0,4라고 하는 거예요. x제곱은 4py라서 요런 0,야. y제곱은 4px라고 되어 있을 때 p,0이고, 알았죠? 그래서 0,4랑 여기 위에 있는 a, b에 대해서 이 둘의 중점을 q라고 잡았어요. 얘를 우리가 x, y라고 하겠다는 거죠. 그럼 이 x, y에 대해서 자취를 구해달라는 것은 관계식을 구해달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주면 돼요. 근데 관계식이라 나온 게 없거든? 내가 아는 건 얘고 위에 얘가 있다는 거라서 a제곱은 16b밖에 없잖아? 이거 관계식밖에 없어. 그래서 얘랑 얘를 결합시킬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x를 이용해서 a를 표현합니다. b도 이렇게 써요. 그리고 여기 a랑 b 대신에 얘 집어넣는 거죠. 양변을 4로 나눠주면 x제곱은 8의 y-2 이렇게 작성됩니다. 이걸 우리가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표현해요. 여기 있는 x, y에 대해서 새롭게 이 q죠? x, y는 맞지? 얘에 대해서 새로운 관계식이 만들어졌죠. 이렇게 바꿔서 써줍니다. 이건 좀 까다로워요. 이렇게 하는 걸 연습을 좀 해주면 좋고 69번까지 보고 잠깐 쉬었다가 타원으로 넘어가죠.
자, 그림이 다음과 같이 그려져 있대요. 다리래, 다리. 다리고, 여기가 수면.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다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다리죠. 그리고 아치가 이렇게 있는 형태인가 봐. 그런 상태인데, 거기에서 지금 여기랑 여기를 AB라고 했고, AB 길이가 10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축 2라고 했으니까 대칭성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 5랑 5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2다. 꼭지점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2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냐? 거리가 얼마냐? 그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요거를 어디를 초점으로 잡을까요? 여기를 0,0이라고 잡을까요? 여기 0,0이라고 잡읍시다. 여기가 0,0이 낫지 않냐? 자, 그럼 여기는 뭐예요? 0,p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좌표가 5,p가 될 겁니다. 맞아요? p가 지금 0보다 작은 상태야. 그렇죠. x축이 지금 여기 있는 거니까. 맞아요? 지금 여기는 y좌표가 마이너스 12인 거지. 그렇죠? 그럼 우리가 여기 좌표만 구하면 되고 여기 좌표 구하려면 식만 찾으면 돼요. 그렇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어쨌든 0,0을 꼭지점으로 하고 있으니까 식을 뭐라고 쓸 수 있어? x제곱은 4py라고 쓸 수 있죠. 근데 여기다 5대입한 게 p래. 그렇잖아. 아, 그럼 25는 4p제곱. p가 2분의 5예요. 끝. 마이너스 12대입, 마이너스 2분의 5죠? 마이너스 2분의 5예요. 그래서 집어넣으면 x제곱은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5 곱하기 내가 지금 원하는 거 마이너스 11일 때 여기 값이잖아. 마이너스 12. 마마뿔 약분하면 6 계산하면은 4 곱하기 30이라서 x라는 게 2 루트 30이죠. 더하면 4 루트 30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정의를 이용해서도 풀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한번 접근만 해볼게요. 여기 준선이 있다고 하죠. y는 마이너스 p라는 게 있다고 합시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 길이가 5인데 여기 길이도 얼마가 돼야 돼? 5가 되고, 맞죠? 근데 여기가 지금 p고 여기도 얼마야? p죠? 그래서 p가 2분의 5 마이너스 바로 나오죠. 오케이? 그래서 그거 이용해서 식 찾고서는 식을 안 찾고 만약 얘를 구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 지금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쵸? 여기 길이는 지금 12 더하기 p고 여기가 얘는 지금 12 마이너스 p고 12 더하기 p잖아? 그럼 뭐 피타고라스 정리 써도 되겠죠. 왜냐면 지금 이게 내가 말한 p는 절대값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거리에 대한 개념이라서. 그쵸? 거리에 대한 개념이라서. 그래서 여기는 뭐 2분의 24에서 뺀 거니까 2분의 뭐 19, 여기는 2분의 24, 29라고 해서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나왔을 것 같긴 한데. 그쵸? 식으로 해도 괜찮고 정의로 해도 괜찮고 이거는 좀 비슷했을 것 같아요.